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오늘은 수학화 함수 단원에 자주 나오는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수학부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할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죠. 수학상에서도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관점으로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수학하에서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다시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해설들이 실제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을 푸는 해설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합성을 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세 가지 유형의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의 해를 어렵지 않게 그냥 fx의 그래프만 가지고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합성함수의 함수값하고 관련된 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방정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예제 레벨 1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 개념을 배우기 전에 수학상에서도 fx 안에 복잡한 관계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 복잡한 관계식을 t로 치환을 해서 먼저 방정식을 풀고 그 안에 있는 값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에도 일단 합성함수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fx는 우리가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ft가 2가 되는 t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 x값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ft는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y는 ft 그리고 y는 이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는 2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두 점, 요거 같은 경우에는 0하고 2의 정확히 중간쯤 y는 2가 있을 거니까 얘는 1 그리고 얘는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ft가 2랑 만나는 교점은 1 또는 3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환한 t가 fx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fx가 다시 1이 되고 3이 되는 해를 찾는 방식으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y는 1하고 다시 y는 3을 그었을 때 만나는 4개의 점을 우리가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는 0하고 1의 중간 2분의 1 그리고 1하고 2의 사이에 있는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렇게 4개를 해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가져온 예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렵지 않게 생겨서 선생님이 관계식 없이 바로 t값과 x값을 찾았는데, 만약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관계식을 일단 요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 세운 다음에 x값을 찾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과 관련된 유형을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아니라 합성함수랑 다시 fx가 만나는 교점이라던가 아니면 합성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을 찾는 문제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위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일단은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복잡한 그래프는 가지고 오지 않고 똑같은 fx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 원리는 어떤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와도
사용할 수 있는 원리니까 복잡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fx에 대해서 이번에는 합성함수랑 fx가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일단 푸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좌우변에 똑같이 바깥에 fx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요 제일 바깥에 있는 fx 안에 들어가 있는 요 fx랑 x가 같을 때 방정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풀 거는 fx가 x가 되게끔 하는 해를 찾을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y는 fx랑 y는 x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y는 x만 이렇게 그어도 교점 두 개가 나올 거죠. 그러면 요 만나는 두 교점을, 자, 얘는 우리가 4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만나는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일단 x는 알파, 베타라고 적어 놓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에는 다시 이 fx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해를 찾을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x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y는 x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x좌표가 주어지면 정확히 만나는 교점의 y좌표도 알파, 베타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면 그대로 fx가 알파랑 만나는 교점을 요 점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y는 알파가 될 거고, 베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y는 베타는 요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다시 얘네가 만나는 교점 두 개씩이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결국 요 fx가 알파, 베타가 되는 해는, 자, 알파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도 만나지만 그 오른쪽에, 자, 얘는 a라고 하고요. 베타 같은 경우도 베타랑도 만나지만 여기에 있는 0, 근데 일단 b라고 하면은, 자, 요 방정식에다가 내가 a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a를 집어넣게 되면 fa는 알파, 근데 여기다가도 a를 집어넣으면 fa는 알파, 그 알파를 집어넣으면 다시 알파 해서 결국 이 방정식은 알파뿐만 아니라 a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fx랑 fx의 합성함수가 fx랑 만나는 교점은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지 않고 y는 x랑 만나는 교점, 그 교점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모든 교점들이 이 방정식의 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근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만나는 교점도 가로선을 그어서 좌우 대칭인 4개의 해가 나왔기 때문에, 자, 결국 알파랑 a를 더하면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거기 때문에 4, 베타랑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해서 모든 실근의 합은 8이구나 좌우 대칭성까지 활용을 해주면 될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 합성함수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문제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요 유형에 조금 집중하고자 실근이 아니라 그냥 개수를 찾는 문제로 고쳤어요. 자, 요것도 합성함수를 그린 다음에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도 되지만, 자, 이게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해졌을 때를 생각을 해서 합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fx랑 fx를 합성을 했을 때, 자, y는 x라는 거는 우리가 항등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결국 합성한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요 함수 같은 경우 우리가 역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방정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요 역함수의 개념을 방정식의 관점에서 그냥 가지고 오자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인 그래프라고 배웠고,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결국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쳐서 fx 그리고 f 인버스 x가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역함수라고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을 거고, 결국 이 부분은 y는 x 대칭인 그냥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국 이 fx랑 y는 x 대칭인 요런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해도 방정식 문제에서는 전혀 무방하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방정식 문제에서는 우리가 역함수 단원에서 배웠던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개념을 역함수가 아닌 그냥 y는 x 대칭 이동을 한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y는 x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만나는 교점만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4개가 될 텐데, 혹시나 여기에서 x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합성을 하지 않고 요 만나는 교점은 요 부분의 그래프, 요 부분의 그래프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교점들을 연립을 해서 찾아줘도 될 겁니다. 해서 오늘은 합성함수랑 관련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주어지건 아니면 관계식이 주어지건 치환을 해서 방정식을 차근차근히 구해 나가는 연습을 해주면 될 거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어떻게 구하는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선생님이 오늘 구한 해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도 한번 구해봤어요. 합성함수가 y는 2랑 만나는 교점, 합성함수가 y는 fx랑 만나는 교점, 그리고 합성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 다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해랑 똑같은 x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기 쉬운 문제뿐만 아니라 합성함수를 그리기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특히나 합성함수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fx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찾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문제 말고도 이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 문제는 되게 다양한 유형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함수를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꼭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중간고사 전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합성함수 그래프 없이 간단하게 해를 찾는 연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합성함수랑 관련된 방정식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